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도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방한지 혹은 모눈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이를 쓰고 있진 않고요. 조금 두꺼운 도화지 같은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마분지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마분지라고 불리우는 제일 두꺼운 것을 쓰고 있고요. 십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십자로 접어지게끔 만드는 도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백지 상태에서 대칭이 맞아 떨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cm에 6cm짜리 직사각형을 여기서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큰 종이가 있으면 됩니다. 이 모양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십자로 접어지게끔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10cm 곱하기 6cm짜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어차피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대충 가운데를 두고 칼로 잘라주는데, 이렇게 해서 금만 내는데 지금 제가 따로 꺾지 않아도 꺾어지려고 하죠. 내가 손으로 닿지 않아도 혹은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떨어질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거의 다 갈라져 있는 상태고 이 뒤쪽만 살짝 달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하다가 이렇게 뒤가 갈라졌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걸 써서 뒤쪽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잘린 단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반을 갈라지게 만들었는데, 십자가 되게끔 하려면 이렇게도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할 때 자를 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접은 상태에서 이쪽이 지금 갈라놓은 쪽이죠. 이쪽이 갈라놓은 쪽에서 먼 쪽입니다. 이쪽의 가운데쯤을 같이 칼집을 내버립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칼금을 그어 놓은 이 상태에서 접은 상태로 같이 칼집을 낸 다음에 펴버리면 이 찍힌 이 두 점은 이 선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칼금을 낸 것처럼 이 두 개의 점을 이어서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들었는데도 여기가 조금 많이 잘리지 않아서 붙어 있잖아요. 이걸 내가 임의로 접어버리면 이 종이가 찢어지면서 오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라서 그냥 내가 들었을 때 알아서 떨어질 정도, 그러니까 뒤쪽만 붙어 있게끔, 이쪽 뒤에서만 살짝 붙어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십자로 접어지게끔 만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기 전에 십자로 접어지게끔 하는 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접었을 때 이 두 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반대로 또 접었을 때도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이것은 완전히 90도 수직으로 된 십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재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이렇게 10cm, 이렇게 6cm짜리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치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로로 10cm짜리를 먼저 해볼게요. 가로로 10cm. 그러면 이 중앙선에서 5cm, 중앙선에서 5cm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5cm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중앙선에 5cm를 맞춰버리면 이 0이 되는 부분은 이 중앙선에서 5cm가 되거든요. 칼집을 살짝 내버립니다. 이렇게 칼로 살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5cm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거는 5cm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로 대고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 패턴을 하는 이유는 대칭을 이용해서 내가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대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어서 내가 5cm 한 곳을 이렇게
칼집을 내버리면 여기도 여기서부터 5cm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십자로 접어지게끔 만드는 수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틀어져 버리면 이렇게 대칭되는 길이차가 나버리거든요. 이 5cm가 여기서는 뭐 4.8이나 4.9mm, 4.9cm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cm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잘라 버릴게요. 대고 이렇게 잘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5cm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5cm가 됩니다. 정확하게 5cm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10cm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5cm를 재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접어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접어서 그대로 자르시면 돼요. 원래는 아까 이 부분을 자르기 전에 한꺼번에 잘라도 됐었거든요. 근데 헷갈리시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이 중앙선에서 5cm, 5cm, 총 10cm가 나오고요. 여기도 10cm, 여기도 10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한 10cm짜리는 됐고 6cm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cm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칼집을 내는데 가끔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이 중앙선에서 가깝게 칼집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도 가깝게 내는 거죠. 근데 가깝게 내고 칼로 하면 이 자가 비틀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멀리서 3cm, 멀리서 3cm가 있으면 먼 데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질 확률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앙선에서 최대한 먼 쪽에서 이 칼집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cm 지금 제가 칼집을 똑같이 낼게요. 이렇게 냈죠. 이 3cm가 여기도 똑같이 있어야 되니 접어서 살짝 눌러서 칼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3cm, 3cm가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같이 접어서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6cm 그리고 10cm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딱 대칭을 이루는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런 거 마분지가 아니고도 뭐 방한지나 아니면 뭐 모눈종이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잖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안의 장점은 뭐냐면 이 대칭을 이용하는 데 있어요. 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그 가방이나 클러치 앞판이에요. 근데 장식을 달아야 된단 말이죠. 장식을 달려면 마분지에서는 그 중앙을 내가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선이 중앙이잖아요. 이게 앞판이면 이 선이 중앙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앙에서 대칭을 맞춰서 장식을 다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밑판이에요. 밑판인데 밑판에 발장식을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네 개를 각각 표시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내가 발장식을 달 거라고 하면 십자 패턴은 굳이 이걸 따로 표시하실 필요 없이 접어서 표시하시면 대칭으로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표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개는 이 간격이 다 같게끔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칭의 장점인데, 그리고 대칭의 장점을 최대로 발휘하는 건 뭐냐면 곡선이에요. 곡선 같은 경우는 뭐 방한지나 모눈종이에서 이쪽 부분을 곡선을 했을 때 같은 느낌으로 이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곡선자를 대고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십자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 부분을 이런 라운드를 했어요. 근데 이쪽 부분도 같은 라운드를 하고 싶으면 한쪽을 해놓고 접어서 같이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을 최대한 같게끔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도안의 장점이 이런 대칭에 따른
이제 후속 작업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 쉽습니다. 모는 종이나 방한지에서는 밀리미터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하는 편이고, 제가 저번에 리폼한다고 해서 올려드렸던 그런 것도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보강 패턴인데 십자 패턴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쪽이 라운드인데 이쪽이랑 이쪽을 같게 하려고 할 때 훨씬 수월하겠고요. 이것도 십자 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안도. 그리고 이건 제가 이걸 대놓고 그렸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더 넓혀서 그린 거기 때문에 얘는 십자 패턴 안 했고요. 이 몸통판도 십자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이 몸통판. 근데 이 몸통판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해둔 다음에 십자 패턴 해서 요 가운데 지금 보이시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붙여놔 버리고 꺾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칼금을 그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정도가 느낌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는 겸 했었죠. 이렇게 살짝 꺾어보면 내가 원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조금 많이 두꺼운 도화지를 써서 많이 휘어지진 않아요. 으야.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살리려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점, 이런 부분들. 이쪽이 핸들이 달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도안 만들어 놨던 핸들 도안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네. 이 핸들 도안. 이거 위치 잡을 때도 이쪽 한쪽에서만 만들어내고 이걸 접어서 같이 파냈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십자 패턴을 쓰면 시간은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이 십자 패턴에서 들여놓은 시간만큼 나중에 훨씬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미리 도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 도안을 연습 한번 해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방법은 뭐 비밀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거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어느 누구나 연습만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이 사이즈가 여기서 5mm가 왜 더해지는지, 혹은 여기는 30mm인데 여기는 왜 24mm가 돼야 되는지, 이 수치를 확인하는, 사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구현해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십자 패턴인 거죠. 방한지를 써도 상관없는데 어찌되었든 대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쉽다고 해야 되나?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